당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했다면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이 경우 협박죄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런데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한 경우는 특별히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일반 협박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께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물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함께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촬영을 하신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촬영물 협박죄는 실제 촬영물이 있다는 전제로 협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촬영물 협박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촬영한 사실이 있었으나 삭제한 경우는 다른 저장 매체 보안 가능성도 충분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유포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여전히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박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이 현존하고 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유포하겠다고 협박은 했지만 실제로 유포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유포하겠다고 암시만 해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유포까지 하였다면 별도의 유포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피해자들께서 촬영물 이용 협박을 당했을 때 형사고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촬영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촬영물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는 어떤 촬영물인지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께서 언제 어떤 영상을 촬영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협박성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거나 화면을 캡처해서 두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발신자 정보가 잘 보이도록 저장해 두셔야 범행 내용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접적인 말로 이루어졌다면 녹음을 해 두시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증거 수집에 관해서는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하세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